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포리브입니다. 자, 추가 합격 방법론 5번째 시간으로 정시가 끝이 아니다. 추가 합격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 이 내용을 아시게 되어지면 정시 원서 지원의 전략과 계획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올해 추가 모집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 당연히 서울의 중위권, 하위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사실 정원을 채우기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설령 정원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탈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지원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와 동국대 밑에 있는 대학들에서 비인기 학과 쪽에서는 훨씬 더 대학에서의 빈틈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능 성적을 맞았을 때 상위 누적 비율 10% 이하의 성적을 맞은 학생들이라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상위 10% 이하의 대학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치의학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원서 접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항상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항상 제가 추가 모집을 설명을 드리게 되었을 때는 정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에서 다 불합격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건 좀 올해는 반드시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정시 원서 접수 하실 때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원서 접수 3번,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시 원서 접수 이후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결국은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되어지면 정시 원서 접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이나 도전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아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정시 지원에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대입 2021학년도 대입 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3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27일이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 기간이 28일부터 31일,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7일부터 1월 11일 사이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정시 원서 접수하고 나면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합격자 등록 기간이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합격자 등록 기간이고요.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벌어지면 추가 합격 발표가 이루어져요. 추가 합격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 5차. 물론 대학들마다 1, 2, 3차만 두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1, 2, 3, 4, 5차, 6차까지 두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발표가 쭉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는 2월 16일, 17일 정도가 되어야 추가 모집이라는 게 실시가 되어질 거예요. 추가 모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시 모집에서 대학에서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달되어진 인원만큼을 다시 추가 모집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선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원서 접수 3회죠. 정시는 가, 나, 다군에서 딱 3번 원서 쓰는데, 이 3번의 원서 지원에서 실패했다, 떨어졌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충원되어진 인원만큼을 다시 2월 16일, 17일 이후부터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추가 모집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꼭 아셔야만 우리가 원서를 어떻게 쓰실지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의 지원 자격은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이번에 나왔는데 내 점수로 만약에 단국대학교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대에서 단국대학교의 원서를 썼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다. 그럼 이 학생은 추가 모집으로 다시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정시 지원에.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추가 모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내 성적대에서 추가 모집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정시 지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눈높이에서 원서를 쓰실지를 계획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최초 등록, 미등록, 충원 과정 중 추가 등록도 다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추가 모집 지원 안 된다. 이제 마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의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시 모집은 가나다고는 딱 3번만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서 지원의 횟수 자체가 매우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를 써도 되고 10개를 써도 되고 20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원서 지원의 횟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물론 경쟁률은 매우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면 되고 단 지원 대학의 동일 전형 내에서 복수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추가 모집도 전형 자체가 수능 중심의 일반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동일 전형, 수능 전형에서는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학과만을 원서를 쓰셔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전형이 달라지는 경우는 중복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자,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복수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고 원서 접수 기간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17일까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를 빨리 했다. 언제 포기를? 추가 모집 접수 들어가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하시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환산 방식은 정시 지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은 특징이 정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계산 방식은 동일하고 두 번째는 정시는 가나다고 딱 3번만 원서를 쓴다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정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시를 원서를 쓰기 전에 추가 모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추가 모집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정시에서 어떻게 원서를 쓸지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설령 정시에서 다 떨어져도 추가 모집으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형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얼마 정도 선발하냐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2019년도에 대학이 우리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들 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7,437명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뽑는 인원이 8,800명 정도를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우리가 2021년도가 되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수 감소,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 결국은 학생들이 인기 학과나 인기 대학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건국대, 동국대 이하의 대학들 쪽에서 빈틈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1학년도의 학생 수의 감소는 결국 추가 모집의 대학과 추가 모집의 인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약 9,000명 정도를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게 되어졌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시장이 매우 넓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들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학들을 보시면 추가 모집을 실시하던 대학은 서울, 수도권 국립대 의학계열인데 대부분 국립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거의 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나 서울여대나 세종대, 숭실대 같은 학교들이 진행하고 의학 계열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건양대 의대, 경상대 의대, 계명대 의대, 고신대 의대, 동국대 의예과, 상지대 한의대, 영남대 의예, 원광대 치대나 의대, 조선대 치대 같은 학교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광운대학교 16명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초 선발 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발표했었을 때 실제 마지막에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선발했었던 인원이 64명 정도를 추가 모집으로 선발했는데 그 중에 서울에서 뽑았던 게 28명, 세종에서 뽑았던 게 36명 정도를 선발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시 가나다 끝나면 끝나는 거다. 가나다에서 합격 못하면 무조건 재수다. 내년은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구나.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은 단지 정시에 붙으면 추가 모집이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원서를 쓸 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구나. 또 추가 모집에서 내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추가 모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정시 지원은 어떻게 원서를 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구나.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추가 모집에 대학에 원서를 쓰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물론 여기 보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도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만 사실 추가 모집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는 거는 정시 가나다군으로 의대를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경쟁률도 대부분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정시 원서 지원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의예과는 빼고 그런데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이 정시 지원보다 쉬워요. 간단히 말하면 추가 모집 정시 지원으로 숭실대로 원서를 썼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로 다시 숭실대를 써가지고 붙어요. 그래서 다니는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위 누적 비율에서 10% 이상, 10% 이하인 학생들 표준 점수를 얘기하면 자연계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370점 정도의 표준 점수가 만약에 이번에 수능 결과가 나온다면 370점 정도가 되어지면 상위 누적 비율이 한 1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60점 정도 되어지면 상위 누적 비율이 15% 정도 되어지는 거고요. 대학으로 예를 들면 세종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나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경북대, 부산대와 같은 요 정도 부류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위쪽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시 가나다에서 입시가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정시 가나다에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불합격했었을 때 추가 모집을 통해서 다른 대학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건국대 같은 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는 건국대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을 어느 대학들이 실시할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대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건국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 위쪽의 대학들은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아요. 미달이 난다 하더라도 다음 년도로 그냥 정원을 돌려버리고 대부분 건국대 밑에 있는 학교라고 하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370점 표준점수 이하의 학생들은 기회가 2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시 가나다에서 3회 원서 지원하고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 원서를 지원하면 410점대부터 340점대까지 모든 학생들이 정시 가나다에 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추가 모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그 위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미 다 대학에 붙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410점부터 340점까지 모든 학생들이 일시에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사실상 375점 이상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대학에 붙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붙은 학생들은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370, 375점이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서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대나 세종대나 아니면 숙명여대나 아니면 숭실대와 같은 학교들을 정시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재차 지원했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신 그것도 추가 모집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가 추가 모집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점수가 너무 낮으면 사실 정시 지원에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에서도 불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내 점수가 만약에 상위 누적 비율 10%, 다시 말하면 370점 이하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시에 그냥 안정지원, 적정지원에서 붙이자의 전략으로 가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추가 모집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추합을 노리는 전략을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불합격했다 라고 하면 그때 추가 모집을 통해서 다시 대학을 선정하는데, 추가 모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내가 만족하는 대학과 만족하는 학과를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370점대 이하의 상위 누적 비율 10%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시가 커다란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졌다는 것도 기회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점수 편차폭이 벌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입시 기관에서 예측하는 거는 흔히 말하면 앞에 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 상위 누적 비율이 1%, 5%, 10%가 되어질 때는 학생 수나 대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지만 결국은 편차가 점점점 벌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10%, 20%가 되어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고 대학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점수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이하로 벌어지는 학생들은 입시 결과, 다시 말해서 입시 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가시게 되어지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상위 누적 비율 10% 이하의 수능시험 잘 못 봤어, 내 점수가 370점밖에 안 돼, 수능시험 못 봤어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성적대가 추가 모집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정시 지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 지원에서는 360이나 370점대 학생들이라면 3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나 2개 정도를 상향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재차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매년 보통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대학으로 보게 되면 한 120개 대학에서 130개 대학 정도가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점차로 선발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추가 모집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 부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상위 누적 비율 10% 정도대에 있는 370, 375점대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정시 원서를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과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질 텐데 본인이 만약에 수능 시험을 좀 못 봤다고 생각하고 낙담하시는 분들, 상위 누적 비율이 10% 이하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게 되어지면 학생의 점수대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원서 지원과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점수만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략을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